그의 손끝이 내 등 아래쪽에서 스쳤다. 말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제부의 시선이 내 말을 삼켜버렸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멈춰야 하는데 몸은 이미 다른 리듬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인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의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제부 이러면 안 돼요. 입술 끝에서 간신히 떨어진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음이 멈추라 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낯설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그 따뜻함 속에 나도 천천히 잠겨갔다. 나도 모르게 제부가 리드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였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이름은 윤서진, 올해 48. 나는 지금 이 3층 집에서 산다. 이 집은 동생 하영이와 함께 샀던 건물이다. 어릴 적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결혼해도 같이 살자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그래서 지금 2층엔 동생 부부, 3층엔 우리 부부가 산다. 결혼한 지는 15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다. 남편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며 하루 대부분을 바깥에서 보낸다. 한때는 우리 부부도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했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이 커지면서 그의 대화는 회사와 계약 이야기로만 채워졌다. 나는 그 옆에서 점점 작아졌고 어느새 아내가 아닌 동반자 같은 직원이 되어 있었다. 퇴근 후에도 그는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식탁 위의 대화는 메시지처럼 짧았고 눈빛 대신 일정표가 오갔다. 그렇게 하루,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이제는 마주 앉아도 눈을 피하고 입을 열어도 할 말이 없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다. 눈을 마주쳐도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 남편과는 점점 대화가 줄었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관심보단 예의만 남았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들 이렇게 살겠거니 하고 이런 게 결혼 생활 이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범한 낮이었다. 3층의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서진은 물이 끊긴 욕실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났다. 내일이나 수리 가능하다는 답이었다. 동생한테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애기한 후에 2층 동생네 집에서 샤워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았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집에 아무도 없다. 제부는 출장 중, 동생은 출근 중. 그녀는 수건과 옷가지를 챙겨 조심스레 내려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욕실을 채웠다.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부부 사이엔 이제 예의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남편하고 대면대면해도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는데 남편은 어제 내 생일도 그냥 넘어갔다. 큰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였는데 이번이 벌써 2번째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생일을 지나쳐간 게 서로 얼굴 부딪히는 것도 힘들다. 우린 함께 사는 부부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온몸을 푹 담그고 몸을 풀었다. 오랜만에 느긋하게 거품 목욕을 즐기고 싶었다. 서진은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이제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놀래키는 소리에 나도 화들짝 놀랬다.
순간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는 바람에 수건이 내 몸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빠르게 수건으로 다시 몸을 감쌌다. 처형 죄송해요. 하영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려보니 제부였다. 아니, 출장 중이라던 제부가 왜 여기 내 몸을 봤을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빨리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다. 1초가 1시간 같았다. 그때 제부의 침 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내가 제부를 쳐다봤을 때 우리들의 시선이 부딪혔다. 뜨거운 물기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이며 공간의 온도가 달라졌다. 제부, 우리 집 보일러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하려던 순간 그의 손끝이 내 등 아래쪽에서 스쳤다. 말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제부의 시선이 내 말을 삼켜버렸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멈춰야 하는데 몸은 이미 다른 리듬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인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의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제부 이러면 안 돼요. 입술 끝에서 간신히 떨어진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음이 멈추라 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다. 낯설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그 따뜻함 속에 나도 천천히 잠겨갔다. 나도 모르게 제부가 리드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였다. 처음이라 어색했고 낯설어 몸이 굳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설음이 좋았다. 두려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마치 금단의 문을 열고 들어선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제부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제부의 거친 숨소리가 귀에 닿았다. 땀과 비누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든 감각이 혼란스러워졌다. 너무 황홀했다. 이런 느낌 처음이었다. 지금은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나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목 끝까지 차오른 소리를 간신히 삼켰다. 더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하영이의 남편인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이성은 사라지고 감각만 남았다. 그 순간만큼은 머리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내 몸은 이미 멀리 가 있었다. 죄책감조차 불덩이 같은 내 몸의 열기에 묻혀버렸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숨이 막혔고 불덩이 같은 내 몸은 더 이상 제어되지 않았다. 그와 나 이성의 선이 무너졌다. 모든 감각이 혼란스러웠다. 두려움과 황홀함이 뒤섞인 채 죄의식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만큼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을 때 나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와도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 일은 잊어야 할 일인데 머릿속은 자꾸 낮의 장면을 되돌렸다. 남편이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다. 이렇게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생각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안하게 달아올랐다. 그 열기 속에서 나는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제부의 얼굴을 보는 게 민망했다. 서로 마주칠 때마다 괜히 시선을 피했고 그는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하영이를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언니가 자기 남편과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건 사고였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은 3층 우리 집에서 동생네 가족과 점심을 함께 했다.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토요일에 모이기로 했다. 그런데 아침에 하영이에게 전화가 왔다. 회사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안 돼 출근해야 한다고. 그럼 내일로 미루자. 아니야, 괜찮아. 셋이서 먹어. 오후 1시 제부가 혼자 3층으로 올라왔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다.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공장 쪽에서 사고가 났대. 다녀와야겠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창문 밖으로는 햇살이 가득했지만 식탁 위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하영이는 회사 갔어요? 네,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젓가락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다. 반찬을 집으려다 손끝이 미끄러졌다. 딸깍.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숨이 멎은 듯한 몇 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물 한 모금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로의 마음이 그 소리에 부딪히는 듯했다. 갑자기 제부가 일어나더니 내 뒤로 다가왔다. 그의 손끝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귀를 스쳤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잊었다고, 다 지웠다고 믿었는데 사실 나도 그날의 느낌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따뜻한 살결, 익숙한 향기. 이성은 멀어지고 몸이 기억만이 되살아났다. 이러면 안 돼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이 멀어졌다. 시간도, 죄의식도, 문 밖의 현실도 그저 숨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죄책감보다 더 강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멈출 수가 없었다. 하영이는 지금껏 이런 사랑을 느끼며 살았을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다. 제부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치며 천천히 내려왔다. 숨결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공기마저 미묘하게 떨렸다. 그의 호흡은 뜨거웠고 내 심장은 그 리듬에 맞춰 미친 듯이 뛰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내 안을 휘감았다. 죄책감보다 두려움보다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감각이 더 현실 같았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하영이라는 이름. 나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뒤집었다. 제부도 움직임을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전화를 받으려나 보다. 생각했다. 아니었다. 제부는 나을 바로 눕혔다.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닿았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다.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했다. 내 몸이 바르르 떨린다. 계속 이대로 안 멈췄으면 좋겠다. 제부가 내 배에 얼굴을 묻는다. 나도 제부의 뒤통수를 손으로 쓸어 담았다. 한낮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이든 하영이가 언제 다시 집으로 올지 몰랐다. 한낮에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엔 이상할 만큼 어둡고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현실로 돌아와 옷을 매만지며 느꼈다. 이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런데 왜일까? 이 감정, 이 느낌만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있었다. 식탁 위엔 식은 찌개만 남았다. 제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처형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말끝에 담긴 웃음은 슬프게 떨렸다.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도망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결국 또 현실이잖아.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식탁 위 반찬만 바라봤다. 제부가 조용히 물컵을 들었다. 현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그 속엔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처형, 윤서진의 시선으로 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부 강도윤의 시선에서 이어집니다. 그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기억이 교차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